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종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중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대한 소행성 혹은 해성의 낙하입니다. 멀리 떨어진 우주로부터의 내방자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궤도를 벗어나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종말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는 공룡이 도달한 운명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don't look up.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이제 그만두시고 피난을 멈춰주세요. 이건 훈련입니다. 느긋하게 진상을 파헤쳐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기는 얼마나 임박했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다가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소행성이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 결과 접근한 것뿐이라는 자연 발생적 이유에 의한 것이 하나, 그 외에는 자기 이외의 천체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졌다는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태양 주위를 돌며 정기적으로 지구에 접근해오는 소행성의 존재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포피스나 크리트네라고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하죠. 아포피스는 2029년 지구에 상당히 접근해 일부 정지 위성보다 가까운 곳에 올 가능성마저 있다고 합니다. 크리트네는 지구 궤도를 가로지르듯 움직이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지구와 같아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밖에 이들을 많이 닮은 천체가 아텐 소행성이나 아폴로 소행성군이라고 하는 소행성의 그룹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소행성은 지구 바로 옆을 지나기 때문에 지구의 인력에 포착될 수 있는데요. 공룡을 멸종시킨 우주로부터의 내방자도 어쩌면 이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오umuamua 같은 태양계 바깥으로부터의 내방자가 태양계에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거대한 행성이 그 중력장에서 소행성이나 해성을 우리 방향으로 흘려올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고요. 지구 주위에 존재하는 소행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공룡을 멸망시키고 현재 멕시코 주변에 칙술루브 크레이터를 형성한 유명한 소행성은 적어도 지름 10km는 됐습니다. 이 크기의 천체는 대략 1억 년에 한 번 지구로 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에게는 약 3,400만 년의 준비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숫자는 그다지 믿을 수 없습니다. 소행성을 멈추려면 100만 년 전만 해도 인류는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막을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어떤 천체가 우리 지구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해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자나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파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핵무기가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 군축 조약을 거친 오늘날 예를 들어 1960년대나 70년대에 비하면 핵무기 수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핵무기는 아직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도 만능은 아닙니다. 핵무기 자체가 어떻게든 불청객 에게까지 닿아야만 하죠. 이를 위해 사용되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겠지만 사정거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우주 스케일로 따지면 16,000km 정도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고 우주의 표적은 본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이외에 강력한 폭약을 소행성 표면까지 수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폭발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해서 폭파시킨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폭발로 소행성이 산산조각 나면 위험한 천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고 그 궤도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행성을 게임 용어로 말하면 오버킬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천체를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폭파시켜서 궤도를 바꾸게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죠. 운이 좋다면 그대로 지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청천벽력. 하지만 소행성을 파괴할 수 없고 궤도를 변경시킬 수도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지구로 추락할 것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건 파멸적인 천재지변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지구의 어느 지점에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 대부분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확률론으로 따지면 소행성이 추락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바다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높이 수십 미터 혹은 어쩌면 수백 미터나 되는 쓰나미가 지구를 습격합니다. 해변의 나라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모든 저지대 지역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고요. 쓰나미는 도시와 토목 건축물도 일소하고 2차 재해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방사능 오염, 그 밖에 화석연료의 대규모 해양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표고가 높은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대륙 내륙 지역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조차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야만 하는데요. 난민 유입이나 정치, 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세계 지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지역도 있고 반대로 해저에서 떠오르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인류는 미중유의 위기에 빠지겠지만 이 문명사회 자체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과학기술도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타깝게도 정밀 전자기기의 주요 생산국인 일본, 대만, 한국, 나아가 연안국조차 큰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행성이 육지로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추락한 장소에서 엄청난 화재나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운석의 충돌로 지표면의 암석과 먼지가 대량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지표에서 매우 높은 곳까지 날아가다가 불의 비가 되어 곤두박질 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파괴해버리는 수준의 격렬한 화재와 강한 지진이 지구 전체를 덮칠 겁니다. 연안부에서는 지각 변동에 의한 쓰나미의 물결이 밀려올 거고요.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광범위한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해가 있는 곳에서는 인적 피해나 기술적인 재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최악의 사태에 서장해 지나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대량의 먼지가 수년에 걸쳐 태양을 가리게 될 텐데요.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어둠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낮에도 기껏해야 보름달이 뜨는 밤과 같은 정도의 밝기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대한 수의 동식물이 피해를 입게 되죠.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의 대멸종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현대 문명 역시 종식을 맞이합니다. 역병, 기근, 분쟁 등으로 인류는 크게 쇠퇴할 것이고요. 지구상의 인류는 매우 급격히 아마도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공룡과 같은 운명을 반복하고 말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간 비축된 식량의 의지에 지하 방공호에서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조금씩 맑아지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면 농경을 시도할지도 모르죠.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와 같은 만일을 위한 보관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구는 오랫동안 세계 종말 영화에 나오는 듯한 모습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가 소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만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